안녕하십니까. 하문화 강좌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 뭐 시간은 좀 촉박한데 내용 보니까 짧은 글이거든요. 이것은 짧은 글이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이야기식으로 그냥 듣는 것만으로 또 충족이 될 경우는 하루에 2편 올리고, 어떤 경우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계지가 부작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계지탕 조문이나 마왕탕 조문 그런 것들은 하루에 그냥 한 편 올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냥 여러분, 자, 우리가 상한론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문 자체가 불안정한 조문이 굉장히 많다. 자, 발안하고 났더니 아마 여기 이 앞에 빨갛게 써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상한론 수책에는 이게 62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강평본하고 상한론하고 그게 번호, 이게 틀립니다. 순서가. 자, 발안 후에 몸이 통통하다. 통통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탕을 써야죠. 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맥이 근데 심하면서 지하다. 맥상이 변한 거죠. 그러면 발안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경의 조문은 증상 하나하나가 우리가 처방을 규정짓는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 자, 발하는데 몸이 쑤시고 아프다. 그러면은, 발안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런데 맥이 부긴해야 되는데, 침지를 딱 가라앉은 거예요. 그럴 때는 발안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럴 때는 계지가 작약 생강, 거기다가 한량을 더하고 인삼, 성냥, 신가탕으로 치료한다. 그러니까 작약과 생강을 더 집어넣고 새로운 인삼을 더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 그 금계요약 서문에 보면은 이런 조문이 있어요. 서문에 유증이 무방한 경우도 있고, 증상은 있는데 처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 처방은 있는데 증상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 약물과 증상이 결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릭동동은 바로 이걸 가지고서 중경의 어떠한 그 약물은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증상을 있다는 거예요. 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작약이라든가 생강을 더 붙여야 되는, 첨가하는 이유가 없죠. 그리고 왜 인삼을 써야 되는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교정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발언하고 났더니 몸이 쑤시고 아픈데 맥이 침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직근이 구련되고 심막 비편이 있다는 거예요. 비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반드시 구토하는 건 아니지만 미식미식하고 이와 같은 상황일 때는 계지가 작약, 생강, 인삼탕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글을 보면은 여기에 어떠한 용어도 없잖아요. 태양병 발안했는데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발안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글들이 중경서의 그 원형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다 계지탕에서 임기응변에 해당되는 처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용의 사상이죠. 우리가 중용 배웠죠. 수시 처의. 그 상황에 합당한 방법으로 택하는 것. 그러니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현상을 무시하고 내 지식으로 그 현상을 막 엎어버리면 안 돼요. 그 현상에 따라서 내가 올바르게 처리하느냐 못하느냐가 있는 거죠. 기분 나쁘, 나 이런 처방 싫어해.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이 증에 대한 것을 무시한다든가. 자, 이와 같은 현상에 중경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이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거죠. 먼저. 배우고 나서 버리는 거는 괜찮아요. 배우고 나서 나는 이런 것을 후세방으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됩니다. 자, 대체로 일종의 발어사죠. 대체로
발환한 이후에 맥이 침지한 경우는, 왜냐하면 이것은 중경서 전체 조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대범이라고 글을 전부 다 쭉 읽어보면 발환 이후에 맥이 침지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부자와 건강류로 썼다.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침지한 경우도 승기탕도 쓸 수가 있는데,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계지가 작약 생강 인삼탕으로 치료하니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의혹이 심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조문만 봐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문이 소위 미비한 이유는, 조문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병근과 병정에 해당되는 증상이 이 조문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보면 되죠. 그래서 동동일증이 가로되 모든 처방 가운데 처방은 있는데 증상이 없거나 증상은 있는데 그 처방이 없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기릭동동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금계유락 서문에 나옵니다. 후세 사람이 쓴 서문에 분명히 나와요. 그 방례에 근거로 해서 균척지, 골라낸다, 추려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앞에 이와 같은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증상의 조건을 갖추어졌을 때 이 처방으로 쓰는 거지, 신동통하고 맥침자로 덮어놓고 쓰면 안 된다는 거.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든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처방의 약물을 근거로 우리가 살펴보면 아직 표증이 풀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위장의 소화기 기능이 약간 허약해진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아는가? 이런 말도 사실은 잘 써서는 안 되죠. 근데 저도 씁니다. 위장의 기능이, 여기에서도 여러분 비위가 허손하다 저는 쓰지 않았어요. 비위의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위장이라 그랬죠, 그냥. 소화기 기능이 약해졌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도대체 위장의 기능이 약해진 게 무엇이냐? 저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고위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소화 기능의 무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건 막연한 얘기잖아요. 위장의 기능이 허약해졌다. 이것은 바로 맥침지에 부자와 건강으로 배합하지 않고 생강과 인삼으로 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위내의 정수로 심화 비편하고 구토함으로 인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작약을 위내 정수로 이로 인해서 심화 비편이 구토하고 그리고 작약을 가하니 이 사람은 신동통하고 복직구구련이 계지탕증보다 심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인삼의 주치는 뭐냐면 결국 심화 비경하니, 이 비자는 흉색이요 경자는 경과다. 이것은 우리가 촉지를 했을 때 환자한테 어떤 그 환자를 통해서 증거가 되죠. 반드시 촉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촉진을 했다. 이 부위가 딱딱했다. 그래서 심화비는 다만 위부가 팽만감이죠.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그렇게 심하게 딱딱하지 않는 것. 그러나 환자가 정서적으로 답답한 걸 느낄 때, 심화 비경은 촉지 심화에, 심화 부위를 촉지했을 때 팽만하면서 저항감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뭐 예전에 고방가들이 전부 다 연구해 놓은 얘기들이죠. 그런데 인삼의 심화 비경은 대시오탕의 경경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거다.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감각이죠. 이런 게 감각이라는 거니까. 반면에 흡사하다. 계지거 작약탕의 흉만과 영계출감탕의 심화 영만과 어떻게 보면 흡사한 점이 있다. 다만 흉만이다 영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가 상충한 여파이기 때문에 심화 부위가 팽만하고 저항감은 없다. 이건 이제 구별하는 게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말로만 이렇게 하지 실제 현실에 부닥치면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 상충이 심하면 심할수록 심화 부위가 더욱더 팽만해지고 또 상충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 팽만감이 감소되면서 어떠한 정해진 형태가 이루지 않는다. 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소리죠. 그러나 심화 비평은 어떠한 항상 정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항감이 있다. 예.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감각을 익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거는 이제 어디서 봤네. 일본 고방가 글을 통해서 제가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인삼의 주치가 비록 위세약의 그 비편에 적용이 되나 위 기능이 쇠약하더라도 심화 비편이 없는 경우는 본방을 쓸 수가 없다. 또 심화 비편을 눌렀는데 복진을 했는데 심화 비편이 나타날지라도 촉지가 될지라도 그 사람이 평상시에 위세약의 기능이 아니라면 또 본방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 심화 비경에 해당되는 치료약이 인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황련도 여러분 심화 비경에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대왕도 쓸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위장의 기능이 소화 기능이 약하고 소화 기능이 약하고 그리고 심화 비경이 있을 때 그 인삼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사는 어떻게 막연하게 이렇게 비장을 보호해주고 비장과 폐를 보호해주고 원기를 돋구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한 자리에서 논할 수가 없다. 인삼에 대해서, 약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본초 시간에 이런 말을 많이 배웠죠.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치료의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비장을 보호해주고 폐 기능을 원활하게 해준다. 이게 굉장히 막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상한론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 말이 여러분 제가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 인삼을 옛날에 그 상한론을 구성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고위들의 관점에서 인삼을 어떻게 썼는가에 따라서 먼저 그것을 이해하자는 거죠. 이것은 후이들의 생각들이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약이든지 여러분, 자, 환자에 따라서 조이승계탕도 비장을 보호해주고, 원기를 복다줄 수도 있는 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보비패, 익원기라고 하는 말은 문제가 있는 글이다. 우리가 한의학 하면서 그 본초 시간에 많이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신농 본초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말들이. 뭐 익기연연한다. 인삼을 먹으면은 기가 보충이 되어지고 오래 산다. 이런 식으로. 경신연연, 몸이 가벼워지고 그와 같은 말들은 전부 다 도교 계열에 나온 발상이다. 한의학이 어떻게 보면 고법의 어떻게 보면 참신성이 그 중국 그 철학사가 변질이 되면서 도교가 또 불교가 나오면서 도교하고 불교가 나중에 불로장생이라든가 신선사상하고 연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의학이 신선사상과 불로장생으로 그와 같이 학술이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용어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용어와 어떠한 해석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의학이 우리한테 참신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관념적으로 빠져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
그 앞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가 바로 용어와 해석하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것의 중심에 있는 책이 바로 상한론이다. 상한론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한의학의 원형이 담겨져 있고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비패 이공기, 뭐 신장을 보호한다. 예를 들어서 유미지왕탕을 먹으면 자신을 보호하고, 예를 들어서 팔미지왕탕은 우신을 보호한다. 이게 장경하게 나오면서 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엄청나게 멋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 위험한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예. 마왕탕도 얼마든지 비위장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국은 눈을 뜬다는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쇠뇌되어 있던 용어를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공부를 하면서 상한론에 보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는 글도 굉장히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주석가들의 글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질비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말들. 조심해야 된다. 오늘은 굉장히 뭐 내용이 짧고, 왜냐하면은 다음 글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다음에 63편의 3조문에 해당되는 건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 짓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초과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뭐 짧은 글이네요. 알고 보니까. 자, 그리고 뭐 시간이 너무 남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냐면은 반복 추구, 그야말로 주자가 말하는 대로 반복적인 걸 되게 좋아합니다. 책도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좋은 책을 사면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20번을 읽어요. 어떤 거는 뭐 수백 번, 수천 번 읽은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태학 같은 거는 뭐 수천 번 읽었다고 봐야죠. 글이 짧으니까. 중론 같은 경우도 한 뭐 몇백 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서 삼경의 주자 주석이죠. 물론 주자에 대한 각주까지 해서 우리가 보통 주가 있고 주자의 주에 대한 또 각주라고 그러죠. 그것을 저도 여러분 한 10년 동안 거의 통독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해석한다는 게 어떤 식이구나, 그런 것을 방법적으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 반면에 중요한 어떠한 그 원서라든가 이런 거는 손에 끼고 하루 계속해서 몇 년인가 반복해서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의식 구조를 처음부터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이 사람의 글 쓰는 방식,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 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전부 다 실용적인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깨치는 거는 어려워요. 다만 이 글을 읽는 방법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확 깨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처방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문을 보고 해석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경험도 없는 사람이 뭐 상한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글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은 조금 다른 거하고 틀려서 의학적인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글을 공부하는데 한문 공부는 특히 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고전은 반복 추구해서 습득을 하는 게 먼저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글에 대한 눈이 물리가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 사람들의 글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상한론을 잡으면 최소한도 몇 년 동안은 원문 위주로, 그러면은 자꾸만 읽다 보면은 의심이 생겨요. 이 조문하고 이 처방하고 증상하고 처방하고 이건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논리적 비약이 심하죠. 뭐 뜬그런 맥침미하고 몸 신동통하고 맥침미하면은 그냥 거기에 계지가 작약, 생강
인삼탕 썼으니까 그렇게 알지. 저 같으면은 당연히 건강 부자를 쓰죠. 예. 그 차이점이 바로 이 조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기리동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서 이런 글은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다는 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